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. 어젯밤에 그냥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.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, 이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 77년 만에 이 한국인이 되었다는 소식,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. 윤동주 시인은 우리 동포분들도 너무나 잘 알죠. 연변 용정 출신이고요.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이 자랑스러운 이 시인이죠. 그동안 이 무국적 상태로 있었죠.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민족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국적이 없어서 이 국적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었습니다. 뒤늦게나마 이렇게 한국 정부가 또 보훈처가 나서서 이 한국 국적을 좀 부여해주게 되었다. 해방 후 이 77년 만에 그래서 이 한국인이 되었다.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줌으로써 이 국적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이는데, 글쎄요, 좀 봐야겠죠.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게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궁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. 두 번째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는요, 지난 5일부터 이 11일까지 이 7일간 이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이 김진표 이 국회의장이죠. 현재 이 동포 단체들과의 이 만남회 장에서 이 현 정부의 이 최우선 과제가 이 재동포청 설립, 그 재동포 기본법 제정 추진이다. 윤석열 정부의 이 공약사항이다고 하면서요. 이 국회에서도 이 동포들의 수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. 이렇게 계속 입장을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김진표 이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장은 당 소속을 떠나서 이 중립적인 위치이지만은 민주당 출신이죠. 그래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런 이야기 어떤 속내가 있는지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에 앞서서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더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구독 신청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좋아요, 또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뉴스, 윤동주 시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준다. 지난 7월 11일 국가보훈처가 처음 밝혔습니다.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, 윤동주, 홍범도 등 이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준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국가보훈처의 그 당시 발표 내용을 좀 보면은, 그간 이 직계 후손이 없어서 호적을 만들지 못했던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대한민국 가족 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진다. 그래서 일제로부터의 독립 77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셈이다.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이 국가보훈처는 이 청산리 대처, 또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인 이 홍범도 장군, 그리고 또 일제 침략을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사살한 이 장인환 의사, 또 윤동주 지사의 이 고종사촌형 이 송몽규 지사 등 이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. 지난 7월 11일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이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이제는 이 윤동주 시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. 이에 앞서서 이 보훈처는 신채호 선생이나 이상설 선생 등 이 독립유공자 73명의 이 직계 후손들 신청에 따라서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찬설을 해서 지원한 바 있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8월 9일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,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. 윤동주 시인의 본적은 이 독립기념관로 1번지로 하고요.
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를 했다, 이런 보도입니다. 이 국가보훈처는 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0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무호적의 이 독립영웅, 이제는 완전한 이 대한국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. 이 독립유공자의 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, 요거는 2009년도 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 직계 후손이 있는 때에는 이 후손의 신청을 받아서 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신채호, 이상설 선생님도 유공자 73명이 호적이 만들어져서 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게 됐다는 것이고요. 이렇게 윤동주 시인처럼 이 직계 후손이 없는 경우, 그거를 이제 무호적 이 독립유공자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런 이 무호적 이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을 했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국적을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이거든요.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국적 부여가 중요하죠. 그래서 이 가족관계 등록부, 네, 이게 2008년도 1월부터 이 호적제도를 대신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. 그래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, 또 혼인관계 증명서, 입양관계 증명서,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이 5가지로 이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5가지,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 등록 기준지, 그러니까 본적지죠. 그리고 성명, 성별, 본, 또 이 출생년월일, 또 주민등록번호,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. 이 또 본이 들어가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을 만들기도 하죠. 그래서 상당한 본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경우, 무호적인 경우, 이 가족관계 등록, 이 창설을 해야 되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설 허가 신청서,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는데, 이거는 그냥 무국적자로서 이 부모도 무적인 채 사망한 경우, 또 이런 경우에 좀 이 사람들이 가족관계 등록 이 창설 허가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이 이제 한국인이 되었다는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두 번째 뉴스, 네, 김진표 국회의장 이 재동포청 설립, 계속해서 동포 단체장 이 간담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볼까요? 이 폴란드 지난 5일날 방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의 현지 동포 단체들과 이 만찬회를 가졌는데요. 그때 한 이야기 한번 보면은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난해 한인회 중에서 1등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다. 예, 폴란드 한인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이 고려인들에게 숙소와 음식도 챙겨준 점에 감사드린다.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이죠. 이 폴란드 지역이요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300개 기업이 폴란드에 투자한 것이 이 폴란드 전체 투자액의 절반 정도로 유일이다. 2위가 미국인데 우리의 반도 안 되는 3분의 1 수준이다. 네, 이만큼 이 폴란드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. 한국이 아세안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를 고속 성장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폴란드가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. 여러분들이 폴란드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. 동포 단체장 이 만찬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. 우리나라가 G20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G5까지, 그러니까 G5 5 손가락 안에 드는 이 국가로까지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계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격려의 말이고요.
바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현 정부도 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동포청을 만드는 것이다.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것인데 동포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서 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해드려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그냥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8일 어제 또 루마니아에 방문 중인데, 루마니아에서도 또 역시 이 동포 단체장들하고 만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루마니아에 있는 이 한인의 교민들과의 간담회 자리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준표 의장입니다. 이 180개국 730만 재동포의 염원인 재동포청 설치와 재동포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도 공약하는 사안이다. 이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입법이나 재동포청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루마니아에 방문을 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번 순방에는 뭐 국민의힘 이 정운천 의원, 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, 신영대 의원이 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주표 의장은 이 민주당 출신이죠. 물론 국회의장이 되면 어느 당에 소속되지 않는 이 중립적 주의를 갖게 됩니다. 그래도 이 재동포청 설립, 또 재동포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.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다는 거,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거를 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뭐 해외 순방길에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뭐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를 한 말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뭐 해외 동포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.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한 말이 아니겠냐,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러면서 또 현 정부에 이 무언의 압력을 주는 것 아니냐,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법무부는 임민청 설립, 네, 공론화에 들어갔죠. 그래서 언론에 계속 이제 임민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재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는 좀 잠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재동포청 설립이 현 정부의 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. 그리고 현 정부가 빨리 추진하도록 뭔가 재촉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, 이런 또 느낌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,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그런 기구로서의 또 재동포청 설립도 성사되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내용 이렇게 끝으로 해서 오늘의 동포 소식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